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7강입니다. 17강 오늘 계획단원 마무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재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시설계 제일 먼저 시방서와 내역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방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역서 중요하니까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방서가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방서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자, 공사 시행을 하면서, 자, 시공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공사 시행을 하면서 시공자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래서 이 표준시방서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한국조경학개편 건설교통부 승인에서 표준시방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재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포장공사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조경편에서 이렇게 나오죠. 뭐 비탈진 곳에서는 뭐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등등등 이러한 식으로 설계자가 도면을 작성하면서 시공자가 꼭 지켜야 되는 자 이러한 원칙들을 자 글로 정리한 것이 시방서다. 자, 그래서 시방서는 어쨌든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와 자, 특기시방서가 있습니다. 자, 표준시방서는 자, 공사 시행의 적정을 위한 자, 표준을 명시한 것, 기본적인 표준을 명시한 것이 표준시방서이고, 자, 특기시방서는 특수한 경우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을 보충하기 위한 시방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표준시방서의 특기시방서는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한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일 때는 표준시방서보다는 특기시방서를 먼저 우선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역서입니다. 자, 내역서가 뭔지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역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자, 내역서가 어떤 것인가? 자, 내역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내역서예요. 자,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나의, 실제 요 내역서, 엑셀로 작업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조금 화면을 줄여서,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자, 식재공사를 하는데, 자, 낙엽규모, 느티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티나무. 자, 낙엽규모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죠. 자, 낙엽규모에 느티나무가 있고, 이 느티나무의 규격은 H4.0에 R15. 자, 수량은 20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료비는 654만 2천원. 자, 그런데 654만 2,600원이라는 금액이 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단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느티나무를 보게 되면 이 셀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눈에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자, 청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느티나무는 자, 총 느티나무는 자, 20주를 내가 심었는데 단가는 32만 7,130원. 주당 단가겠죠. 한 주당 단가. 자, 이 단가가 32만 7,130원인데 여기에 20주를 곱했더니 금액이 얼마? 654만 2,600원. 자, 노무비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품값이죠. 노무비. 자, 마찬가지 노무비. 자, 여기서 57,12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티나무 요 규격을 가진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했을 때 단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수량 몇 개? 20주를 곱했더니
114만 2,400원.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은 하겠지만 뒤에 경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합계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표로다가 작성해 놓은 것을 내역서라고 합니다. 내역서. 그러면 내역서의 뜻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공사비의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공사비는 자, 순공사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 플러스 세금, 이 네 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순공사비는 자,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 이 세 가지 합쳐놓은 것이 순공사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재료비는 다시 직간으로 나뉩니다.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다시 나뉘어져요. 자, 직접 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비. 자, 식재공사에서는 나무값이 직접 재료비인 거고요. 자, 간접 재료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재료에 소요되는 비용. 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주목을 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주목 값은 간접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접 재료비. 자, 콘크리트 공사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를 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거푸집이에요.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합니다. 자, 요거 간접 재료비. 자, 또는 뭐 동바리를 설치합니다. 자, 동바리는 요게 이제 동바리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바리가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간접 재료비 항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비로 넘어가서 직접 노무비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비용, 이게 직접 노무비고, 자, 간접 노무비는 보조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재공사를 하는데 나무 심는 사람 인부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직접 노무비가 되는데, 자,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무가 떨어졌어요. 급하게 어디서 나무를 조달해 와야 됩니다. 수목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요 A 현장인데, 자, 몇 점짜리 나무, 규격 이 정도 되는 나무를 자, 뭐 50주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사무실에 전화받은 이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그쵸? 요 내근하고 있는 직원이 요거를 견적을 받아서 현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 직원은 직접 현장에서 나무 심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공사에 일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으니까 이 사무실 직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는 노무비로 잡는데 간접 노무비로 잡는다. 자, 그 다음에 경비입니다. 경비 항목은 되게 많아. 이거 외에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경비 항목 중에서 다음 중 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전력비, 자, 그 다음에 기계경비, 보험료, 뭐 안전관리비, 뭐 이러한 것들, 뭐 통신비, 뭐 전기, 뭐 이러한 것들은 다 그 경비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재공사 하는 데 있어서 뭐 물차를 썼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 하다못해 일하시는 분들 뭐 참을 사드렸다든가 이런 것들 다 경비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관리비예요. 얘는요. 이 순공사비가 먼저 나와줘야 이 순공사비의 보통 6%를 관리비를 보는 거예요. 일반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다시 한번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고요. 여기에 일반 관리비와 그 다음에 이윤과 세금을 자 합친 것이 총 공사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페이지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죠. 한 장 넘어갈게요. 112페이지. 자, 이윤. 아까 공사비 항목이었죠. 이윤. 자, 그래서 영업이익.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 자, 이윤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이 따라오겠죠. 보통 뭐 우리는 10% 10%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윤은 항상 세금을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산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량산출은요, 다른 말로 물량산출이라고도 합니다. 자, 물량산출은 왜 할까요? 물량산출을 왜 하겠습니까? 물량산출을 하는 이유는 뭐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량산출을 하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량이 얼만큼이 되는지 알아야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를 산출할 수 있겠죠.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야 철근공에 대한 노무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량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수량 산출, 그래서 재료의 물량을 집계한 것. 자, 예를 든 게 있죠. 수목수량. 자, 재료의 길이, 면적. 거푸집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 최적, 콘크리트의 최적을 구한다거나, 돌의 무게를 구한다거나 석공사에서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물량을 집계한 것을 물량산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셈이에요. 품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볼까요? 품셈. 자, 인간이나 동물 또는 기계가 공사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 단위 물량당 소요료하는 노력과 물질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 자, 여기서 단위 물량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품셈은요, 그래서 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품셈표. 자, 우리도 조경공사도 표준 품셈이 있어요. 품셈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이 표준 품셈, 잠깐 보시게 되면, 건축 볼까요? 이렇게 책자로 나와요. 이렇게. 이 안에 조경 이제 토목 분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 보게 여기 있네요. 건설공사 표준 품셈 이렇게 나오죠. 이 안에 이제 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조경이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제4장 조경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조경공사. 자, 그래서 4-1 식재면 고르기. 자, 10제곱당 식재면 고르기 작업을 하는데 10제곱당 조경공은 0.01인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표준 품셈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단위당이란 말이 들어갔죠? 요게 단위당입니다. 요거. 그래서 식재면 고르기의 단위당은 10제곱미터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잔디 및 초화료 부분에서 잔디 붙임, 때를 심는데 자, 때는 단위당, 그 단위당은 100제곱당. 줄대를 붙일 때는 조경공은 0.84인, 보통 인분은 1.96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식재공사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료 식재 쭉 있고, 관목, 굴치, 식재, 좀 교목 봐볼게요. 교목. 자, 교목을 식재할 때는, 자, 굴치를 할 때는, 요 굴치네요. 굴치품. 자, 나무 높이에 의한 굴치를 할 때 한 주당 수고가 요거 볼게요. 1.6에서 2m 해당되는 나무 높이에 1.6에서 2m에 해당하는 나무 굴치할 때는 조경공이 0.08인 보통 인부가 0.02인 필요하다. 요거를 누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건설연구원에서 이걸 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왜 정해 놓을까요? 이걸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견적을 낼 때 뭐 어떤 걸 갖다 준용을 해서 해야 될지 노무비 산출하는데 그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표준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표준. 자, 표준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품셈이고요. 여기서 단위 물량이라는 뜻, 요것도 같이
같이 다시 한번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단위 물량당. 자, 그 다음에 식재공사에서는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자, 인력 시공 시에는 식제품에 자, 이 내용입니다. 식재공사에서는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인력 시공에는 식제품의 10%, 기계 시공에는 20%를 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표준품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식재 파트 한번 잠깐 봐볼까요? 표준품셈. 자, 식재 파트예요. 자, 보게 되면 나무 높이 한 식재 단위당. 그래서 식재공사에서 단위는 주당이고,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 내용이죠. 자,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요일을 감한다. 인력 시공, 사람의 식재를 할 때는 지주목을 안 세우니까 품이 덜 들어가는 거죠. 품의 10%를 감하라는 얘기고, 자, 기계를 쓸 때는, 백호라든가 기계를 쓸 때는 인력품의 20%를 덜 잡으란 얘기입니다. 왜? 지주목을 세우지 않으니까. 지주목을 안 세우니까 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표준 품셈에 대한 내용, 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1위 대가입니다. 1위 대가표. 자, 1위 대가표. 자, 공사의 목적물 단위 물량당 공사비를 산출한 거, 요겁니다. 그리고 표준, 금액 단위 표준은 0.1원.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밑줄 칠게요. 자, 1위 대가 어떤 건지 한번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엑셀로 작업을 한 건데요. 자, 1위 대가 잠깐 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겁니다. 자, 호표 느티나무예요. 자, 색깔 넣을게요. 느티나무. H4.5에 R25. 자, 한 줄을 식재하는데, 자, 느티나무 한 줄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자, 조경공은 1.05인 필요하고, 보통 인부는 0.51인 필요하고, 자, 굴삭기는 자, 0.67, 산발이 1조, 그 다음에 톱밥 탭이 자, 이렇게 12kg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하나의 단위 물량에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재료비 또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좀 보게 되면 노무비라든가 이렇게 금액을 뽑아는 거. 자, 단위 물량당 금액을 뽑아는 거. 여기서 단위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느티나무 H4.5에 R25짜리 한 주 들어가는데, 조경공, 보통 인부, 그 다음에 굴삭기, 산발이, 탭이, 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표로다가 호표로 정리한 것이 요게 1위 대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대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내역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은 1위 대가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총 수량을 곱한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적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적산.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내용입니다. 적산은 자, 수량, 면적, 체정. 자,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적산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물량 산출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적산, 니꼬로, 견적이라는 좀 같은 의미로 좀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노무비, 재료비, 자, 구하는 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실게요. 요거. 자, 노무비는 품, 노무단가, 작업일수. 품, 노무단가. 아까 표준품셈이 있었잖아요. 표준품셈에서 품을 찾고, 여기에 노무단가와 작업일수. 이렇게 곱하게 되면 노무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작업일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수량, 물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노무비는 품, 노무단가, 그 다음에 작업일수.
자, 예를 든 게 이거죠. 자, 문제풀이. 자, 적용공품이 0.12인. 요 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품이 0.12인. 단가가 12만원. 여기 단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보통인부품이 0.25인. 여기 있죠. 자, 단가가 얼마? 8만원. 자, 이렇게 3일 작업했을 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예요. 0.12 곱하기 12만원. 자, 요거는 자, 뭐에 대한? 조경공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0.25 곱하기 8만원. 자, 요거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그렇죠? 보통인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0.12 곱하기 12만원, 그 다음에 0.25 곱하기 8만원, 조경공 보통인부. 자, 두 개를 합쳐서 3일을 작업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품, 노무단가, 작업일수 또는 품, 노무단가, 물량. 자, 여기서는 예를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느티나무 50주를 똑같은 상황이에요. 느티나무 50주를 식재했을 때 노무비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0.12 곱하기 12만원, 0.25 곱하기 8만원은 느티나무 한 주에 대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곱하기 물량 몇 주? 50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공사 여기까지는 한 주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전체 수량 50주.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50주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식재공사 파트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하나의 느티나무 한 주에 대한 일위대가라고 봐도 되는 거죠. 노무비. 일위대가의 노무비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 자, 재료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비는 뭐다? 단, 수, 할입니다. 단수할. 단가 곱하기 수량. 자, 예를 든 거 볼까요? 여기 산수유 한 주 단가가 15만원. 10주를 식재했다. 그러면 150만원이겠죠. 왜? 단가 곱하기 수량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할증이란 말이 나와요. 할증. 자,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식재공사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택시를 탔는데 12시가 넘으면 할증이 붙어요. 그러면 금액이 쭉쭉쭉 올라가죠. 그게 할증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어떤 개념이에요? 플러스 개념이에요. 플러스 개념. 가하는 개념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공사 중 발생되는 손실량 예측하여 더 플러스 가하는 것. 이게 할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할증은 자, 재료 물량에 대한 할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1.1.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산수유 한 주 단가가 15만원 10주. 150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15만원 곱하기 10주. 이렇게 됐고. 자, 이 1.1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1.1이라고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이 수목 같은 경우 식물재료, 꽃, 잔디, 수목 이런 것들은 할증률을 몇 프로 잡냐면 10%를 할증을 잡아요. 자, 이 10%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10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10주의 10%인 한 주를 더 잡는다. 11주를 잡으란 얘기고, 자, 100주의 10% 그러면 100주 플러스 10주, 110주를 잡으란 얘기예요. 자, 10%에 대한 개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10%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0.1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 0.1이라고 하는 요게 할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 65주 예를 들어 볼까요? 할증. 자, 65주. 왜 65주? 65구루라고 할까요? 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소나무 65주라고 할게요. 그냥 소나무 65주. 65주에 자, 10% 할증을 잡는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65 그다음에 65 곱하기 자, 10% 1.2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20%다 그러면 1.2, 30%다 그러면 1.3. 이렇게 할증은 1 플러스 할증은 10%면 0.1, 20%면 0.2, 30%면 0.3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1 플러스 0.1이 1.1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1.1인 거잖아요. 20%면 1 플러스 0.2, 30%면 1 플러스 0.3. 그러니까 30% 할증 잡으라. 그러면 1.3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거리 운반,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소거리 운반. 자,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소거리 운반은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소거리 운반은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고요. 자, 이러한 소거리 운반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운반을 할 때? 인력 운반을 할 때. 자, 요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자, 수직고, 수직으로 위로 1m 올라가는 것은 수평거리 6m 움직인 걸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설계 단원,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